안녕하세요. 8주차 알고리즘 표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연어와 순서도, 의사코드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인 횡단보도 건너기와 전화 걸기 알고리즘을 순서도와 의사코드 방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신의 행동을 천천히 순서대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떠올려지시나요? 그때 본인이 어떤 순서로 건너고 있는지도 단계별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우리 함께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당연하게도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신호등의 불빛을 확인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도착하면 먼저 신호등의 불빛을 확인하고 녹색불인지 빨간불인지 찾아봅니다. 빨간색이라면 잠시 멈추어 대기하고 다시 신호등을 확인하죠. 만약에 초록불이라면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이 간단한 알고리즘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횡단보도 건너기 알고리즘을 우선 순서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서 생각해 본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순서도로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고리즘의 시작과 끝이 필요합니다. 시작과 종료를 나타내는 도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타원과 유사한 형태의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려봅시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시작에서부터 종료까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한 단계를 하나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알고리즘은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을 때 시작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시작 다음에 정지라는 명령을 추가하겠습니다. 명령어 또는 연산을 표현하기 위한 도형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정지라는 명령어를 적어 넣습니다. 그리고 시작에서 정지까지 화살표로 실행의 순서를 표시합니다. 자, 이제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신호등을 보고 어떤 색의 불빛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순서도에 신호등 불빛 확인 명령어를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을 그리고 신호등 불빛 확인 명령어를 적어 넣은 후 정지해서 화살표로 이어줍니다. 이제 순서도가 점점 순서도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절반 정도 순서도를 완성했네요. 자,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확인한 신호등 불빛의 색상에 따라 다음의 행동을 결정해야겠죠. 만약 신호등 불빛이 빨간색이라면 다시 신호등 불빛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호등 불빛이 초록색이 될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순서도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이 필요할까요? 바로 마름모꼴이 조건을 표현하는 도형이죠. 마름모를 그리고 그 안에 조건식을 적어 넣습니다. 신호등 불빛이 초록이라면 아래로, 아니라면 다시 신호등 불빛 확인으로 마름모꼴의 오른쪽에서 신호등 불빛 확인 명령어로 화살표를 그리고 그곳에 거짓 또는 no, false 중 한 가지를 적어 넣습니다. 아래쪽으로 화살표를 하나 그리고 그곳에는 참 또는 yes, true 중 한 가지를 적어 넣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본 알고리즘의 목적인 횡단보도 건너기 명령어를 추가합니다. 직사각형을 마름모꼴 아래에 그려놓고 횡단보도 건너기 명령어를 적어 넣은 후 아래의 종류와 화살표를 연결하면 끝! 자, 드디어 횡단보도 건너기 알고리즘 순서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참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횡단보도 알고리즘을 의사코드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횡단보도 알고리즘을 순서도로 아주 쉽게 표현하셨으므로 의사코드도 쉽게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현재 사람의 위치가 횡단보도 앞에 도착했으니 사람이라는 변수에 횡단보도 앞이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시지만 말고 종이에 직접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횡단보도 앞에 왔으니 멈추어야겠죠? 이제는 사람이라는 변수의 값을 정지로 변경하겠습니다. 신호등 불빛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신호등이라는 변수에 입력을 받습니다. 이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신호등을 보고 기다리고, 신호등 보고 기다리고, 신호등을 보고 기다리고 계속 반복됩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뀔 때까지.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을 사용한다고 배웠습니다. 반복문으로 우리는 앞서 while, and while을 배웠지요.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while, 신호등 equal 빨간색. 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계속 반복. 만약에 초록색이면 이 while, and while을 벗어나게 되겠죠. 자, 이제 신호등 불빛이 빨간불일 때와 초록불일 때의 명령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일 때 사람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럼 사람이라는 변수의 값을 대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호등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빨간색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신호등의 색깔이 초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복문 while을 빠져나오게 되고 and while문 다음에 명령문을 수행하게 되죠. 현재 신호등은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따라서 사람이라는 변수의 값을 건너기로 변경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의사코드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죠? 실제로는 지금 의사코드로 표현한 알고리즘보다는 더 복잡한 형태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을 확인하거나 사람의 상태를 건너기로 바꾸는 것은 변수를 이용하기보다는 별도의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서 처리해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과정을 다시 순차적으로 상세하게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학습하실 때 고려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알고리즘을 어떻게 의사코드로 표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순서도와 의사코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이 알고리즘을 발전시켜 보는 건 어떨까요?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어도 차량이 모두 정차했는지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넌다거나 초록불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의 행동이라던가 야간 황색 전멸 신호등일 때 등등 우리의 실생활은 이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한번 발전시켜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하는 알고리즘인 전화 걸기를 순서도와 의사코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해보셨으니 이번에 더 잘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일련의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시 여러분들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각각의 단계를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보셨나요? 먼저 우리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의 대기 모드를 해제하고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물론 잠금이 되어 있지 않는 전화기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편의상 모든 휴대전화기가 잠금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어플을 실행하고 전화할 상태에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검색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고 통화를 진행하죠. 필요한 통화를 모두 마친 후에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 전화 통화를 마무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러한 과정으로 전화통화가 가능하겠지요. 물론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나 휴대전화가 통신 범위를 벗어났거나 배터리가 없거나 등의 다른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에 표현하기 위한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이므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선 횡단보도 건너기와 마찬가지로 시작과 종료부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셨는지요? 시작과 종료를 그림과 같이 도형 안에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잠금 화면을 해제해 볼까요? 편의를 위해 여러분들의 모든 휴대전화기는 4자리의 숫자 비밀번호로 잠겨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용자로부터 4자리의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받기 위해 입력암호라는 변수에 사용자로부터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은 값을 저장합니다. 입력은 평행사변형으로 표현한다는 거 이제는 다 아시죠? 그럼 이제 입력암호라는 변수에 저장된 값이 실제 암호와 같은지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를 위해서는 조건문을 사용하고, 조건문은 마름모꼴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마름모꼴을 그리고 그 안에 입력 암호가 설정된 암호와 같은지 비교를 합니다. 같다면 아래로, 아니라면 다시 입력문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입력 암호의 변수값이 설정된 암호의 값과 동일하다면 잠금 해제를 수행해야겠네요. 이를 위해서는 직사각형을 그리고 잠금 해제 명령을 적어 넣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그리셨나요? 본인이 그린 그림과 현재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비슷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만 동일하다면 다른 모양으로 그리셨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전화기 앱을 실행했다고 가정하고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으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화번호를 검색해야겠지요. 마름모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상대 번호를 기억하면 아래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측으로 화살표를 그립니다. 우측에는 이름이라는 변수에 상대방의 이름을 입력받아 저장하고 이름을 통해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전화번호 변수에 저장합니다. 아래쪽에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받아 전화번호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제 두 경우 모두 전화번호 변수를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그리셨나요? 화면에 보이는 순서도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게 그려졌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통화가 종료되었는지를 검사하여 통화를 지속하는 명령이 남았습니다. 조건문을 추가하고 통화 상태가 종료인지를 확인하여 종료되었으면 알고리즘을 종료하고 그렇지 않으면 통화 상태를 계속 검사하는 부분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신 순서도와 화면에 보이는 순서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화 걸기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암호를 입력할 때까지 반복 수행해야겠죠. 이번에는 항상 참을 의미하는 true를 이용하여 무한 반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while 구문 안에서 암호를 입력받고 그 암호가 저장되어 있는 암호와 같은지 비교해서 맞으면 while을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입력을 받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break는 while과 같은 반복문을 빠져나기 위해 사용하는 예약어, 즉 키워드입니다. 여기까지 적으신 내용과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비슷한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금 화면을 해제했다고 가정하고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는지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면 전화번호 입력으로 가고 아니라면 이름을 입력받도록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else라는 명령은 if 뒤의 조건이 거짓일 때만 실행하라는 뜻의 예약어입니다. else에 속한 명령어들은 if의 조건이 거짓일 때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받은 경우에는 이름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검색합니다. 그 결과를 전화번호 변수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통화할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라는 변수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우리는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화번호 변수에 저장된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었으므로 이제 휴대폰의 상태는 통화 중으로 변경됩니다. 다시 통화가 종료될 때까지 통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상태가 통화 중이라면 계속 통화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통화가 끝나고 휴대폰 상태가 통화 중이 아니게 되면 while 문을 빠져나와 통화 종료를 출력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전화 걸기 알고리즘을 의사코드와 순서도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전화통화는 이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본 강의가 끝난 후에 지금까지 표현한 알고리즘을 보다 실생활에 가깝게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8주차에서는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을 알아보고 각각의 표현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표현해 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았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쉬웠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웠을 텐데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들의 순서를 잘 기억하거나 잘 나눌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쉬웠으리라 생각됩니다. 특정 음식을 보고 그 음식을 만드는 대략적인 순서인 레시피를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것도 쉽게 여겨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어려우셨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나 경험을 잘게 나누어서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표현해보는 훈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고리즘의 구조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